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지시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국의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예, 행정장입니다. 금번 6월 1일 날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 지원 업무 추진 철저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5월 20일부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투표 공보물을 발송하게 되고 5월 27일, 28일 06시부터 18시까지 사전 투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19 확진 유권자는 2일차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투표는 6월 1일 06시부터 해서 18시까지 본투표를 하게 되고 역시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1시간 진행하게 됩니다. 본투표가 끝나면은 동대문 체육관에서 개표가 이어질 것이고 저희 지원 인력은 총 158명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으로 지정된 직원은 선거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2022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협조사항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풍수해, 폭염, 안전, 보건, 구민생활 불편 해소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추진부서는 지수과 등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풍수의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의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풍수의 발생 시 이재민 구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서 폭염 상황 관리와 대응체계 구축과 폭염 대비에 따른 독거어르신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장이나 공동주택, 또 정비사업구역, 건축물, 공원시설물, 도로공사장 등 시설물, 교통시설물 등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대책으로 방역 및 감염병 예방과 식중독 예방관리, 수영장 관리, 공원 내 수경시설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구민 불편 요소에 따른 환경 순찰과 청소, 교통질서 확립, 물가 안정 대책 관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구민생활 불편을 위한 해소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추진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 담당관에서는 분야별로 풍수의 예방 준비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 각 부서에서는 유사시 간부 밴드와 카톡방을 이용해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쪽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지원사항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무급휴직된 근로자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무급유지 고용유지지원금은 동대문구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 중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직한 근로자로 금년 7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차 접수는 5월 1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2일부터 10일까지고 2차 접수는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지급은 7월 8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업체 중 금년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업체가 되겠습니다. 접수는 5월 10일부터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접수 후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에 지급하게 되어 8월부터 매월 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 부서와 각 주민센터에서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입니다. 금년도 직원 성인지 교육 이수 철저 관련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서 전 직원의 성인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서 이수해야 함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며 교육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으로 우리 구 전 직원인 1,544명이 대상이 되며 교육 방법은 5급 이상 간부님들은 하반기에 자체 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시 인재개발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는데 2개의 교육기관 중 택 1하여 2시간 이상 수강하시면 되겠으며 수강 방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은 서울행정시스템의 업무 시스템 한국양성평등 e-learning에서 수강하시면 되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서울행정시스템의 직원마당의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부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성인지 교육이 전 직원 필수 교육이므로 기간 내 적극 참여하여 교육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상시 학습 인정 등 자료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입니다. 2022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협조사항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취약계층 안전보호와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이고 추진 내용으로 평상시는 안전 재난과 폭염 상황 태스크포스 운영, 부서 자체 상황 유지와 폭염 관련 기본 임무를 추진하고 2단계 폭염 특보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 상황실을 구성 운영해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폭염 피해를 지원하고 3단계 비상시에는 폭염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폭염 전망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월과 6월에 40%, 7월에는 5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별시 부서별 추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상황 총괄과는 폭염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 전파 및 보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복지대책반은 홀몸 어르신, 거리 노숙인, 쪽방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활동, 무더위 쉼터 및 재난도우미 확보 운영, 경로당 무더위 쉼터 점검 등이며 건강관리 지원반은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폭염 피해 감시 체계 운영, 119 구급대와 연계 체계 구축, 그리고 시설 대책반은 가스 석유 위험 시설 점검, 정전사고 대비 대응 매뉴얼 준비, 폭염 시 도시 열섬화 방지를 위한 간선도로 살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폭염 대책 추진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해 주기 바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폭염 대비 주민 행동 요령 홍보와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발령 시 그늘막 개폐, 순찰 등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경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시행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시장 내 비햇빛 가리개 설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경동시장 내 일대가 되겠고 공사 규모는 아케이드 길이 123m, 높이는 16m, 폭은 10에서 13m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3억 8천만 원이 되겠고 공사 기간은 22년 2월부터 22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21년 12월 시공사 계약 완료하고 22년 2월 착공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장과 상인회에서 공사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그 민원을 10회 이상 민원회의를 갖고 그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8일부터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5월 기초 터파기 등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는 철골 자재를 반입해서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래 당초는 22년 올 6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 협의 관계로 시간이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올해도 지금 자재 수급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30일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대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주관 부서인 경제진흥과는 시장 내 노점을 포함 지작물 철거에 따른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주시고 광급자재 반입 등 원활한 자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지속가정 도시가입니다. 공사 시 설계 변경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동 주민센터입니다. 아케이드 공사에 따른 주민 상인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동향이 발생이 되면 저희 건축과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아케이드 공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장 내에서 공사다 보니 공사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관계부서에서는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2022년 풍수에 관련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운영해서 국민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기상청 장기 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좀 높을 것으로 보고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이 약 한 700mm 내외로 이렇게 비슷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 기간 전후로 해서 1개월 예비 기간을 포함해서 총 7개월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황 총괄반 등 13개 실무반을 편성 운영해서 기상 상황에 따라 평시 등 해서 약 5단계의 세부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돌봄 공무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동주민센터 수방 담당, 하천 순찰단 등으로 해서 교육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완료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주택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청소행정과, 말강한관과 등 실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5월 13일까지 지수과로 교육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수의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그리고 장비 사용법 숙지 등 재난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오미크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의료 체계로 복귀하기 위한 의료 체계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원활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 전환,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과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먼저 의료 체계 전환으로 보시면 동네 병의원에서 마치 독감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비롯한 진단 검사를 받고 예전에 신종플루가 지금은 독감의 일부로 풍토병화되어 편입된 것처럼 타미플루 같은 이 적절한 치료제를 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병의원 71개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 중이고 48개소에서는 대면 외래 진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 치료는 단계적으로 중지하게 됩니다. 5월 23일 안착기 이후에 단계적 중지를 거쳐서 6월 말에는 재택 치료는 완전히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확진을 받을 경우 이러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전 신청이라든가 특별한 절차 없이 확진자가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자원 면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우리 군은 종료되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될 예정이며 만약에 하반기에 폭발적인 재유행이 일어난다면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이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체계 전환입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제2유행을 대비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 7일 의무가 이제 안착기에는 격리 권고로 의무는 해제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단이라든가 검사,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의료 체계에서 하고 그래서 일반 치료비의 그러니까 의료 치료비의 지원이라든가 격리 지원금 지원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기초역학조사 분야가 개정되어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단 사례조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이렇게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계속 유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만 이제 PCR 검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처음에 큰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PCR 검사를 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정리돼서 취약계층에 대한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의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가셔서 신속항원 검사로 확진을 받는 이런 체계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역 문제는 일단 이제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그 방역 이게 의무화되고 뭐 걸리면 과태료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확진자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요런 그 기조를 계속 국민들이 유지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은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다음 장의 세 번째인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이 감염 취약 시설은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요런 그 재활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든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취약한 분들에 대한 그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 취약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톱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확진되면 바로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라인과 패스트 트랙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조사항입니다. 의학과에서는 외래진료센터와 담당 약국 지정을
확대하여 주시고 적어도 이제 동별 3개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와 지역보건과에서는 재택치료가 단계적으로 이제 축소돼서 종료될 예정이므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종료를 안내하고 인력을 조정하고 재택치료반의 업무를 지역보건과의 응급환자관리팀으로 이관해서 2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1개 과, 1개 팀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재유행시에 생활치료센터를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시설을 확보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는 5월 23일 이후에 청량리역도 임시검사소가 이제 완전히 운영 종료되게 되는데, 하반기에 재유행이 될 경우 바로 즉각적으로 3일 이내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소라든가 시설물들을 사전 확보, 여기에도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문화관광과, 보건위생과 등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자율방역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의무고, 실외라고 할지라도 50인 이상의 실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 당속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적객업소에도 생활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위생점검 시 방역수칙 홍보 병행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잘 홍보하여 주시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운영 시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휴관 등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담당관과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정책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유튜브 등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참고 자료는 이제 좀 정리한 부분이라서 직원들 분들께서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